네,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뒤쪽에 이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개념들에서 많이 겹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데브옵스라는 것인데요. 데브옵스는 앞에 데브와 옵스의 합성어입니다. 개발과 운영을 합쳐 놓은 어떤 개념인데 밑에 있는 설명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그 개발된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 개발자와 운영자, 개발자와 운영자. 지금 아래 있는 그림처럼 개발자가 막 밀고 있고 운영자가 막 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직무를 갖고 있는 자 간의 어떤 협업을 촉진을 해주고 또 지속적인 그 코드의 통합이나 그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소프트웨어들을 배포하고 그 배포하고 운영하는 와중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이나 또 테스터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전달하고 이런 그 사이클을 통해서 이 사이클을 자동화해주고 최적화해주는 그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들을 다 통틀어서 데브옵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데브옵스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CI, CAT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주는 개념. 뭘 통합하냐면 개발에 필요한 코드를 통합하게 되는 거죠. 코드. 결국에 우리가 코드를 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코드들, 코드로 만들어낸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어, 잘 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배포 환경, 즉 어떤 컴퓨터 자원 위에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 환경이나 어떤 그 환경 위에다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이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운영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제공해 주는 것을 바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또 지속적으로 배포까지 해주는 것을 Continuous Deployment. 그래서 CD에는 Continuous Delivery와 Deployment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I/CD 결국에는 이 CI라는 영역에서는 코드를 구성하고 통합하고 빌드하고 테스트까지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무한의 띠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때 계획을 하고 코드를 짜내고 또 빌드를 거쳐서 테스트를 한 뒤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이제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들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플랜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CI/CD 합쳐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더욱더 신속하게 코드를 통합하고 배포를 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운영 환경에 올라간 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문제가 없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뭐 서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오토 스케일링이나 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디버깅이 되거나 아니면 롤백이 되어서 정상적인 서버들을 사용하게끔 제공해 주는 것. 신속하고 보안적이고 안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포 환경에 어느 정도 빠른 신속성과 안정성과 민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배포 환경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VM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빠르고 쿠버네티스의 장점들을 조금 가지고 가고자 한다면 이 배포 환경을 쿠버네티스로 설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이제 설치를 한다, 또 사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 하나의 묶음을 우리가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그 집합, 묶어주는 역할, 클러스터 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 묶어주냐면 바로 물리, 가상, 노드들을 묶어줍니다. 즉, 이 노드들, 물리니까 피지컬 머신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 환경의 노드, 즉 V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드들의 집합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노드들 위에다가 우리가 결국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엔진이나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드들 중에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관리를 위한 제어 노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명 마스터. 요즘에는 마스터라는 표현보다는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마스터와 뭐 워커 노드 또는 뭐 마스터 슬레이브 약간 이제 주인과 노예처럼 이제 뭔가 불려져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마스터 노드, 또 워커 노드, 또는 슬레이브 노드라기보다는 컨트롤 플레인, 제어를 하는 부서다라고 해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그리고 워커 노드. 마스터는 관리를 위한 노드이고요. 워커는 컨테이너가 실제 배포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필요한 세부 구성 요소가 있고 워커에 필요한 세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노드 쪽이고요. 첫 번째로 API 서버가 있습니다. API 서버의 주요 기능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RESTful API를 제공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면 그 명령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케줄러는 새로운 파드, 지금 파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파드 안에는 컨테이너를 담아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직접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 파드라는 통 안에다가 담아서 배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에 담아서 마시듯이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려면 파드에 담아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러의 설명, 새로운 파드가 생성될 때 이해를 하실 때는 컨테이너 생성할 때 이 컨테이너를 어떤 노드에 배포를 할지 결정을 하는 역할이 바로 스케줄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아까 앞에서 우리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우리는 클러스터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워커 노드가 여러 되면 여러 개의 노드의 컨테이너들을 배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드에 배치할지는 바로 이 스케줄러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다양한 컨트롤러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컨트롤러는 무엇이냐?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관리,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 컨테이너가 5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5개가 삭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컨트롤러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컨트롤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컨트롤러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cd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etcd는 클러스터의 모든 구성 데이터 정보들이 저장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1번 노드에 컨테이너가 몇 개 배포되었는지 2번 노드에는 컨테이너가 몇 개 배포가 되었는지 그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포트는 몇 번으로 열려 있는지 등등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게 바로 이 etcd 서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중화 구성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노드의 이중화 구성은 안 하더라도 그 etcd는 따로 구성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다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cd는 우리의 구성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중화 구성을 해주시는 게 권장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etcd가 장애가 일어나거나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뭐 복구를 할 때도 이 etcd를 통해 복구를 할 텐데 복구를 할 수도 없고 접근 자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을 해주시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마스터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도 이중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노드 간 이중화를 해준다라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2배, 3배 늘어나는 점이긴 하지만 우리 안정성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인력이 들어가거나 그죠? 네.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의 또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이중화 구성들을 잘 적절히 그 상황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권장 사항은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워커 노드는 우리가 워커 노드에 컨테이너가 배포되니까 컨테이너를 더 많이 배포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워커노드를 좀 늘려서 한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림으로 워커노드를 2대, 1번, 2번 구성을 해놨지만 추가 필요하면 워커노드의 또 구성을 다른 노드에 구성을 하고 이 클러스터에 조인, 즉 참가하는 명령들을 수행해서 3번 노드를 붙이실 수도 있거든요. 또 떼어낼 수도 있고 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커노드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보자면 첫 번째로 워커노드에는 큐블릿이 있습니다. 큐블릿은 그 노드의 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팀장. 팀장은 뭘 해야 되죠? 우리 내부에 있는 팀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매니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큐블릿은 아까 API 서버가 모든 명령들을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드를 만들고 싶다. 컨테이너를 5개 만들고 싶다. 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이 API 서버는 돌고 돌고 돌아서 워커노드에게 컨테이너 5개 만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럼 전달했을 때 큐블릿이 받아오는 거죠. 팀장이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일을 받아와서 큐블릿은 하드의 정상 동작을 관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하는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 엔진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컨테이너 엔진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해주고 도커처럼 컨테이너를 실행해주는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큐블릿이 컨테이너 5개 만드세요라고 업무를 가지고 오고 컨테이너 런타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파드를 만들어냅니다. 파드를 5개 만들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씩 심어 달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확인을 하고 도커업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저장소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컨테이너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큐브 프록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제가 컨테이너 5개 만들 건데 80 포트를 다 열어주세요 하면 네트워크적인 요소잖아요. 그런 요소들은 이 큐브 프록시가 담당을 해서 컨테이너의 포트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80 포트. 그리고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파드 5개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5개 만들고 포트도 80 포트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큐블릿은 주기적으로 우리 노드 안에 내 노드 안에 있는 모든 구성 데이터와 이 파드가 정상 상태인지 장애가 일어나는지 등등 모든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쫙 해서 API 서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그 정보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etcd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워커노드들이 etcd에 모든 구성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끔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키텍처. 사용자나 또는 관리자가, 유저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보냅니다. 파드 3개 만들어주세요. 오토 힐링 기능 넣어주시고 80 포트 오픈해주세요. 전달을 하면 API 서버가 최초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는 그 명령을 전달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컴포넌트들에게 막 알립니다. 지금 이런 명령이 들어왔어요. 알리면 스케줄러가 파드 생성 명령이니까 이 파드를 어디다 배포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1번 노드에 할지 2번 노드에 할지. 그래서 스케줄러는 파악을 하는 거죠. 2번 노드에 파드가 지금 4개 있구나. 봅니다. 그리고 1번 노드에도 봅니다. 파드 여기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API 서버에게 알려주는 거죠. 워커노드 1번에 파드 3개 배포하세요. 왜냐면 1번에 한 개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파드가 리소스 여분이 많은 쪽에 파드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도 없는 노드 1번에 파드 3개를 배포하라고 스케줄러가 알려주는 거죠. 누구에게? API 서버에게. 그러면 그 API 서버는 해당 노드의 팀장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 팀장은 컨테이너 런타임에게 팀원에게 일을 전달해서 파드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80 포트 오픈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큐브 프록시에게 또 역할이 전달되어서 포트를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큐블릿은 자신의 노드에 있던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API 서버에게 전달을 하고 이번 노드도 마찬가지 주기적으로 자기 워커 노드의 어떤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API 서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는 etcd에 다 저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워커 노드 1번에는 파드가 이름이 뭐고 이미지가 뭐고 포트는 열려있고 IP는 뭐고 등등등등. 두 번째 파드는 이름이 뭐고 등등등등. 워커노드 2번에는 파드가 몇 개 있고 이름이 뭐고 포트는 어떻게 되어 있고 IP는 뭐고 등등등등 전체적인 정보가 다 etcd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스케줄러가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 우리가 오토 힐링 기능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오토 힐링 기능. 오토 힐링 기능을 하는 어떤 컨트롤러를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파드를 관리하게끔 설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 매니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중화를 꼭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클러스터에는 마스터 즉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워커 즉 워커 노드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도 불러요. 데이터가 저장되니까 컨테이너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 이 마스터를 이중화, 삼중화 해주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고가용성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워커노드는 당연하게도 내가 배포할 컨테이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워커노드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주는 것만이 키워주기만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적으로 이렇게 2개나 3개 정도는 구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지 않더라도 etcd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이중화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보완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와 컨트롤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쿠버네티스 너무 내용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고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를 담아서 배포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볼륨, 컨피그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챕터 2로 넘어가서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쿠버네티스의 진입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굳이 뭐 지휘적을 낮추려고 챗GPT를 사용 안 하셔도 되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일단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이제 챗GPT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주어진 입력값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입니다. 시스템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학습을 통해 인지를 하고 이를 통해서 답변도 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LL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어는 Generative AI. 프롬프트, 즉 어떤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미디어 등등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들 2가지 LLM과 Generative AI 기술을 기반으로 GPT나 코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바 X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발표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챗GPT는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컨테이너를 아까 만들어내고 또 관리를 할 때 명령어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큐브 CTL 또는 큐브 컨트롤이라는 명령 구조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명령어니까 타이핑을 해야 되고 CLI도가 바로 이 큐브 CTL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어, 그래픽 환경의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CMD 창이나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만들어내고 삭제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브시트의 명령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큐브시트의 맨 앞에 오고 명령이 옵니다. 이 명령 안에는 생성하겠다, create, 수정하겠다, 뭐 edit, 삭제하겠다, delete, 조회하겠다, get 이런 명령들이 들어가고요. 그 뒤에 타입에는 내가 뭘 만들 건지, 하드를 만들겠다, 뭐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겠다, 뭐 서비스를 만들겠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브젝트 컨트롤러들 있죠? 네, 그런 타입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파드의 이름은 파드 1로 하겠다. 이런 네임들이 들어가. 또 플래그들이 들어가서 옵션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큐브CTL의 명령 구조도 학습을 해야 되고, 그죠? 오브젝트도 학습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챗GPT가 있으니 챗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파드 만드는 명령어 알려줘. 그래서 파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 오브젝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버네티스 안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파드 안에 담아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단위니까 조금 더 큰 단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파드를 또 다른 것에 담아서 또 배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플로이먼트라는 것 또는 리플리카 셋이라는 것에 의해서 파드를 관리하게끔 배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드 안에는 컨테이너를 하나 담아도 되고요. 두 개 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파드 한 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네트워크와 볼륨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드는 스스로 복구를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롤백하는 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컨트롤러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배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파드를 그냥 생성하려면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되냐? 바로 kubectl ru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ubectl 명령어로 파드를 생성하는 명령어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잠시만요. 네. kubectl run 파드 그리고 뒤에 이미지는 어떤 걸로 할 건지 포트 구성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습득하시고 사용자가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에 맞게 명령을 입력해야 파드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명령들을 몰랐어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생성하고 싶어. NGX 이미지 사용할 거고 80번 포트 오픈할 거야. 명령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쿠버네티스에서 NGX 이미지를 사용하고 80번 포트를 오픈하는 파드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만들어줘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거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만들어지면 오케이. 안 만들어지면 아니잖아. 야, 너 틀렸잖아 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원이 조금 있어서 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실습이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사이트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하실 분들만 참가하셔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킬러 코다라는 사이트이고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지역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쿠버네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릭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쿠버네티스 플레이그라운드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계정이나 뭐 깃허브이나 깃랩이나 뭐 아니면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서 어, 해당 쿠버네티스를 간단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CP 노드 한 개를 간단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해보실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같이 해보죠. 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쉘을 하나 줍니다. 컨트롤 플레인 나와 있어요. 결국에 우리 쿠버네티스 또한 컨테이너 기술이고 컨테이너는 리눅스 파생 기술이기 때문에 리눅스의 머신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쿠버네티스를 이 CLI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킬러 코다의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하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번 챗GPT도 들어가 볼게요. 챗GPT도 뭐 구글 계정만 있으시다라고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유료 버전도 있어서 유료 버전이 조금 더 좋은 버전, 높은 버전의 어떤 기능들을 자랑하긴 하지만 일단 무료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제하세요 할 수 없으니까 무료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링크로 드린 킬러 코다 그리고 챗GPT 로그인 해두었고요. 챗GPT에 뭐 질문을 해보죠.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하고 80번 포트를 오픈하는 명령어를 만들어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뭐 더 추가 설정 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 쓴 거는 파드라는 용어도 안 썼어요. 컨테이너라는 것만 썼고 이미지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쿠버네티스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엔진엑스 이미지 쓰고 싶고 포트를 80번 포트를 오픈하고 싶어 라고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령어를 알려줘요. 이거 쓰면 컨테이너 너가 질문한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만약 또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거를 사용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오, 저는 컨테이너만 원했는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면 또 된대요. 서비스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대요. 이거 위에 거 한번 써볼게요. 코드 복사 버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터미널, 여기 명령을 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때는 컨트롤 V가 아니고 Shift 인서트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복사가 잘못됐나 봐. 다시 하고 Shift 인서트. 좌측 키보드 좌측에 있는 Shift 키와 우측 상단에 있는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파드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엔진엑스만 알고 있죠? 이미지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생성됐대요. 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챗GPT한테. 내가 만든 내가 쿠버네티스로 만든 컨테이너를 확인하려면 어떤 명령을 써야 돼? 라고 물어볼게요. 이 명령을 사용하면 된대요. 너는 답변해. 나는 이거 쓸게.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큐브시티에 get pod s까지 붙여서.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결과가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복사해서 물어볼게요. 답변 끝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챗GPT가 어떻게 강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물어보니까 답변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해석해줘. 다음과 같습니다. 네임은 파드 이름입니다. 아, 이게 파드 이름이구나. 레디 1분의 1. 조금 버벅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챗GPT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는 실제 포인티스 도큐먼트에 가서 보셔야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름이 이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명령을 뭘 썼냐면 get pod라고 썼습니다. 파드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파드를 가져와, get, 가져와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름이니까 이게 파드의 이름이 맞겠죠. 그리고 ready,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준비된 상태 컨테이너수, 파드 내 총 컨테이너수, 스테이터스 상태니까 러닝 상태. 뭔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age는 나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나타낼 거죠. 종합적인 해석 이렇게 잘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버네티스나 어떤 그 챗GPT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 세션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전 세션에서도 그뭐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서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정보, 모든 지식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들은 챗GPT한테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얻어서 적용을 시켜서 어떤 툴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파드를 생성하는, 즉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을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해봤고요. 컨테이너가 확인이 됐고요. 간단하게 교재에 있던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파드를 생성하려면 저렇게 실제로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야물을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야물 파일. 보시면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F 옵션을 넣어서 크리에이트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파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물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진입 장벽이 또 있겠죠. 이게 또 뭐야? 이것도 다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야물의 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야물은 YAML이나 YML 확장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API 버전, 카인드, 메타데이터, 스펙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API 버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의 API 서버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사용되는 리소스에 따라서 API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카인드, 파드를 구성할 때는 버전 1, 뭐 다른 걸 구성할 때는 버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에는 이 파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필드입니다. 이름이 올 수도 있고 라벨, 스티커를 달아줄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펙에는 이 파드 안에 넣어줄 상태들을 기입합니다. 파드는 컨테이너를 담아주는 오브젝트이니까 컨테이너를 넣을 거고요. 그 컨테이너의 이름과 이미지와 포트 설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물 구조를 학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하려면 또 다른 오브젝트들의 값들, 키 값과 밸류 값을 학습을 하셔서 아 이런 옵션을 넣어줘야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엔진스 최신 버전 이미지를 사용하는 야물 파일 만들어줘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챗GPT로 와서 질문을 해볼게요. 위에서 만든 파드를 컨테이너를 야물로 만들어서 구성하고 싶어. 야물 정해줘. 그러면 또 덜을 학습시켜 줍니다. 파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야물 구성도 알려준대요. 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야물을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파드나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파드는 단일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사용하고 디플로이먼트는 여러 개의 파드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또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파드 야물 구성 예제. 야물 파일 만들어졌어요. 야물 파일. 이걸 복사해서 야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쨌든 리눅스니까 VI 편집기를 사용해서 파드 야물을 만들겠습니다. 야물 내용을 넣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드 야물 이렇게 있죠. 이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야물 파일 만들었어요. 얘가 말한 것처럼. 자, 리눅스 명령어도 몰라요. 그러면 리눅스에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또 명령을 하나 줬네요. 위의 야물을 사용해서 클러스터에서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아래 명령어를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드 야물 이름이 nginx 파드 야물이네요. 그러면 여기만 제 야물 파일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복사를 할게요. 정확히 하고 파일 이름이 파드 야물이었어요. 파드.야물. 그러면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일단 경고이긴 합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물어볼게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 경고 메시지는 이러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해결하려면 리소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경고를 했지 에러는 아니고 엔진엑스가 구성이 되었어요. 아,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제 원인은 엔진엑스라는 파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답변들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카드를 구성할 때, 즉 쿠버네티스 안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관리하고자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 여기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만들려면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돼? 어떤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어? 해서 몇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런 코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몰라도 챗GPT에게 물어보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방법도 가능해요. 내가 구성한 야물 파일이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줘. 그죠? 그리고 오타를 고쳐줘.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제가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뭐 카카오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또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것은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버네티스에서는이 아니고 쿠버네티스가 속해 있는 이 CNCF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또 클라우드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K8s GPT, 쿠버네티스 GPT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쿠버네티스 운영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파드의 이미지 이름이 달라져서 이름이 바뀌어서 오타가 있어서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장애가 일어나서 에러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K8s GPT, 쿠버네티스 GPT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스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스캔을 통해 지금 우리 클러스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해결 방법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구조를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금방 찾아내시는 것은 여러분 큐브CTL 명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K8s GPT, 쿠버네티스 GPT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스캔 작업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순히 지금 스캔과 분석과 이슈를 분석하는 것에만 이제 요 쿠버네티스 GPT가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챗 GPT나 또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 GPT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들도 쿠버네티스와 더불어서 협업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과정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쪽에서 이 소개되어질 우리 플런티 사이트에 있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과정, 오늘 배운 과정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은 그 오브젝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또 업데이트 되어 가는 그 쿠버네티스 GPT나 다른 어떤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나온다라면 그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추후에라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해당 과정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네, 2시간 정도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과 챗GPT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그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들을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네, 이제 질문 시간이죠. 혹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인원들이 좀 많아서 질문들이 많아지면 답변들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 쿠버네티스나 뭐 챗GPT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나 어떤 자유롭게 질문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질문 주시고 저도 이제 그 완벽한 제가 GPT가 아니 제가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IP 부여 기준, 권장 내용, 하드 IP 부여 기준, 하드 IP 부여 기준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하드의 IP 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냐라는 질문이실까요? 네. 하드 IP 부여 기준 권장 내용이라는 질문 사항이 하드 IP 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냐라는 질문이실까요? 일단 하드의 IP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실 때 만약 그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우리가 그 레거시 형태의 VM이나 피지컬 머신을 구성하시는 경우 직접 다 마스터노드나 워커노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파드의 대역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하실 때 큐브 ADM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큐브 ADM 배포하실 때 요 파드 네트워크 사이더라는 값을 란 옵션을 사용하시고 그 뒤에 스트링 값으로 파드 대역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파드 대역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파드를 얼만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산이나 어느 정도 확장되어질 여부가 있는지 그 비즈니스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되어서 IP를 더 많이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파드의 대역을 좀 크게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적절히 잡아주시든지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따로 뭐 제가 기준이나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떤 그 비즈니스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그리고 IP를 사용할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링크를 하나 전달 드려볼게요. 그를 통해서 설정은 가능하다. 네. 우리가 마음대로 IP 대역을 설정하실 수는 있다. 어, 대규모에서 사용되는데 현재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 어,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다른 어떤 사례들은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 가보시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디다스, 뭐 쇼핑몰이죠. 쇼핑몰에 대해서 관련 영어 싫어요, 그죠? 영어 싫으니까 한국어로 번역해서
아디다스 팀에서도 아예 그 쿠버네티스 공식 도큐먼트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장재빈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도 네, 사용되고 있고, 제가 넷플릭스 기사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쇼핑몰이나 뭐 넷플릭스의 기능들이나 어떤 구글 포털 사이트의 기능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의 페이지들이 많이 있고 그 페이지들 안에도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의 서버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서버들로 어떤 장애가 전이되지 않고 또 이제 그 서버들만 그 독립적인 그 서버들을 재배포나 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나 또 쿠버네티스가 아니더라도 또 클라우드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좀 있거든요. AWS에는 뭐 ECS 같은 것들도 있고 애저에도 또 다른 기능들도 있고 해서 어, 그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이거 좋지 않나요?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 원래는 그 쿠버네티스의 카타코다라는 그 킬러 코다인데 카타코다라는 그 곳에서도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노드 확인해 보면 컨트롤 플레인 하나만 있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의 역할들은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컨트롤 플레인에도 설정을 통해서 컨테이너들을 배포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통해서 네, 질문들이 없으시면 혹시나 나중에라도 또 해당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제가 메일 주소 하나 남겨놨거든요. 혹시 질문 주시면 제가 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메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다른 업무들도 있고 또 강의들도 있어서 그래도 질문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시간 이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제 설문하실 때 그 추후에 또 관련 있는 뭐 챗GPT나 뭐 쿠버네티스나 다른 컨텐츠들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그것들을 참고해서 좀 개발을 할 테니까요.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면 좀 작성을 해줘서 설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시간 동안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잠시 대기하셨다가 그 운영진님의 안내에 따라서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